오픈GL을 통한 컴퓨터 그래픽스 탐구 좌표계 2차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는 오픈GL이 뭐냐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그 뒤에 어떻게 수업을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잠시 계획이 변경돼서 그 오픈GL로 인한 실습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먼저 개념을 알아가는 방향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표계란, 좌표계란 유클리드 공간과 같은 다양체의 점이나 기타 기하학적 요소를 고유하게 결정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숫자인 좌표를 사용하는 체계라고 써져 있는데요.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사전적 용어일 뿐, 3D 그래픽에서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런 보면 좌표계, 그리고 극좌표계, 그리고 평소에 쓰는 이런 좌표계 등 다양한 좌표계가 있습니다. 이런 좌표계가 왜 중요하냐? 3D 그래픽에서는 카메라는 특정 좌표계 내에서 존재하면서 이 좌표계를 기준으로 장면을 렌더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좌표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같은 객체라도 이게 다르게 보일 수 있고, 사용자 관점에서도 이것을 조작할 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좌표계가 또 중요합니다. 또한 이런 여러 객체가 있을 때 충돌 감지와 물리 엔진 같은 경우도 이 좌표계를 통해서 객체의 경계와 위치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이를 통해서 충돌 여부를 판단하는 식으로 이런 물리 법칙이 이 엔진 내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좌표계를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또 이와 같이 원래 이런 특정 좌표계에서 다른 좌표계로 변환을 할 때도 이 좌표계마다 다른 행렬이나 아니면 식을 통해서 이 원래 있던 객체를 변환시키기 때문에 이 좌표계를 초기에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각각의 좌표계에 대해서 3D 그래픽에서 흔히 사용되는 좌표계에 대해서 먼저 학습을 하고, 그 이후에 이 좌표계가 어떤 식으로 3D 그래픽의 객체를 우리가 실제 눈으로 보고 윈도우에 화면이 띄워져 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모델 좌표계입니다. 객체가 정의되는 가장 기본적인 좌표계. 이 특징으로는 객체 중심, 독립성, 그리고 모든 변환의 기초, 그리고 단순함을 특징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먼저 객체 중심과 변화는 이 뒤에서 다뤄볼 것이고, 독립성입니다. 독립성이란 말 그대로 모델 좌표계는 다른 객체나 전역 좌표계와는 또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모델 좌표계에서 정의된 객체는 다른 객체와의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객체는 자신만의 로컬 좌표계를 가지게 되므로 이를 통해서 이 모델을 좀 단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거 독립성에서 더 나가면 단순함과 또 직관되는데요. 모델 좌표계는 상대적으로 좌표를 설정하기 때문에 이 객체를 특정 객체가 있으면 그 객체를 기준으로 좌표를 결정하기 때문에 모델 좌표계는 이런 뒤에 나올 이 월드 좌표계나 뷰 좌표계 이런 거와는 달리 이 좌표를 설정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좌표계 객체의 중심. 먼저 모델 좌표계에서 객체의 중심은 원점에 위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객체마다 이렇게 새롭게 좌표계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객체의 모든 정점은 이 기준점을 중심으로 상대적인 위치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위치에 있다고 치면 이 비행기를 기준으로 이 X좌표의 양수인 방향이 존재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객체 분석입니다. 객체 중심의 좌표계에서 객체를 정의하면 객체의 형태와 구조를 분석하기 용이합니다. 이 말은 상대적으로 이런 월드 좌표계 같은 경우에는 이 객체의 중심이 무조건 원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객체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찾기에는 좀 다른 연산 과정이 필요한데, 이는 그거와 상관없이 이렇게 바로 이 모델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각 객체 이런 객체 하나하나들이 여기 보시는 객 하나하나들이 모델 좌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모델 좌표계는 변환을 용이합니다. 이제 변환 기준이 됩니다. 이제 모델 좌표계에서 객체의 기본, 위치, 방향, 크기가 정의되고, 이를 통해서 모델 좌표계는 동일한 기준을 통해 설정되어서 모델을 이렇게 구성하는 데 일관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계층적 변환입니다. 복합 객체의 경우 모델 좌표계를 기준으로 계층적 변환을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런 다른 요소 하나하나를 이렇게 이 다른 좌표계에 불려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객체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앞에 보이는 이것도 객체 여러 개가 이렇게 존재하는데요. 이 각각의 모델 좌표계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계층적 변환을 이용하면 이런 사람의 다리 형태와 같은 이런 그 복잡한 구조도 나타낼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드 좌표계입니다. 월드 좌표계는 이제 여러 객체들이 배치되는 공통의 좌표계라고 말하는데요. 이제 앞에 말한 이제 모델 좌표계에서 정의된 객체는 각각 이제 다 다른 하나의 통일된 월드 좌표계로 변환됩니다. 이제 월드 좌표계는 전역 기준 좌표계, 고정된 좌표계, 물리연산, 단순함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함은 앞에 모델 좌표계와 비슷한 느낌이고요. 다음에는 이제 월드 좌표계는 전역 기준 좌표계다를 좀 더 자세히 말해볼까 합니다. 일단 월드 좌표계에서는 0,0,0은 이제 이 객체가 아닌 이 우리가 보는 장면의 중심 또는 기준점을 합니다. 이제 무조건 우리가 보는 장면이 중심이 원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사용자가 정의함에 따라서 좀 다르게 설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변환입니다. 이제 월드 좌표계는 앞에 이런 모델 좌표계에서 이런 하나하나 설정된 객체를 이제 회전, 스케일링 등을 적용하여서 월드 좌표계 객체를 정의합니다. 이를 통해서는 이제 뒤에 말씀드린 이제 물리 연산이 편해진다는 장점이 있죠. 또한 정확성입니다. 이제 객체의 동작 시뮬레이션을 전역 좌표계에서 수행하여서 동작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 가능하다입니다. 이는 이 월드 좌표계는 다른 각각의 객체가 있더라도 이 객체마다 다른 좌표계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일된 월드 좌표계라는 하나의 통일된 좌표계를 쓰는 것이므로 이 연산에서의 정확성은 물론 이 객체가 각각의 위치가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정된 좌표계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요. 다음은 물리연산입니다. 이 물리연산처럼 아까 말했듯이 그냥 똑같은 말이 나열인 것 같긴 한데, 이 월드 좌표계에서는 모든 객체가 같은 좌표계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객체의 위치와 방향을 동일한 기준에서 계산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 위치와 방향입니다. 앞에 이런 모델 좌표계에서의 상대적 위치를 좀 알 수 있다고 말하긴 했는데, 얘는 좀 다르게 이제 월드 좌표계에서는 이제 각각이 공통된 좌표계를 쓰기 때문에 이제 연산이 통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이 그 객체가 가진 좌표계를 연산할 필요 없이 그냥 하나의 통일된 식만을 가지고 객체의 상대적 위치와 방향을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런 충돌 감지 모형에도 쓰는데요. 이제 월드 좌표계를 사용하면 객체 간의 충돌 감지를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어서 이런 객체의 경계상자, 이 경계상자라고 하거든요. 이 경계상자를 월드 좌표계에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렇게 물체가 겹쳤는지 안 겹쳤는지를 판단하면서 물체의 충돌 감지와 같은 대표적인 물리 연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뷰좌표계입니다. 뷰좌표계는 객체의 위치, 회전, 스케일링 등을 조명하여서 월드 좌표계 객체를 정의하는 좌표계입니다. 이는 간단히 말해서 우리 카메라가 여기 있고 이 객체가 이렇게 있고 배경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우리 카메라 그 관찰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물체 객체가 2차원 평면상에서는 어떻게 보일지를 판단하는 이런
좌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루켓 함수, 뷰 전환, 카메라 위치와 같은 인자값에 이런 다양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 객체가 있었더라도 카메라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클립 좌표기입니다. 이제 클립 좌표기는 뷰 좌표기에서 정의된 객체를 클립 공간으로 변환하여서 화면에 그리기 전에 가시성을 확인하는 좌표기입니다. 이제 객체 좌표를 화면하기, 렌더링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 투영 변화를 위해서 정의되고, 이 좌표에는 객체의 가시성을 결정합니다. 이 밑에 나오는 그림과 같습니다. 다음은 NDC 좌표기입니다. 이제 -1에서 1 사이 범위로 정교화해서 화면에 맞게 조정하는 좌표기입니다. 이제 아까 말했던 이 클립 좌표기에서의 이 좌표기에서 지정된 좌표를 받아들이고 이제 특정 범위가 있는데 이 범위에서 벗어난 모든 좌표를 자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제 눈에 보이는 물질은 -1과 1 범위, 요 공간 안에 있는 범위들만 남기고 이 나머지 바깥에 삐져나오는 이런 쓸모없는 객체의 모양 같은 거는 다 잘라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1에서 1 사이에 존재하는 이런 객체의 모습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연산이 왜 필요하냐면 이제 클립 좌표기에서는 이 2차원적으로 이제 모든 이 객체가 있는 곳이라면 모든 곳을 다 이제 연산을 해서 나타냈는데, 이 NDC 좌표기 같은 경우에는 한정된 공간에서만 나타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는 보는 공간은 한정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한정된 공간에서만 이 데이터를 할당함으로써 이 좌표기 자체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필요없는 메모리를 날려주는 메모리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날려주는 이 메모리에 관여하는 이 좌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윈도우 좌표기입니다. 이제 윈도우 좌표기는 이 말 그대로 당연한 이제 우리 실제 화면, 우리가 흔히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휴대폰이나 노트북 같은 이 모니터 같은 경우에 있는 이제 하나하나의 픽셀 좌표기입니다. 즉 이제 NDC 좌표기에서 이제 안에 존재하는 것이 -1에서 1 사이에 존재하는 것을 남겨놨잖아요. 그 값을 이제 화면에 렌더링 시켜서 이제 우리 실제 사용자가 이 픽셀에 들어오는 빛으로 이 객체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였구나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제 픽셀 값으로 변형하여서 화면에 정확하게 배치되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은 이제 이 모니터를 어떤 픽셀 해상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픽셀 단위로 좌표를 정의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저희는 이제 모델 좌표계, 월드 좌표계, 그리고 뷰 좌표계, 클립 좌표계, NDC 좌표계, 그리고 윈도우 좌표계를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실제 그래픽스는 이제 모델 좌표계로 이 객체를 정의한 후 이 객체를 다시 월드 좌표계에 통합시켜서 각각의 물리 연산 같은 것을 진행한 후, 그리고 우리 카메라 방향 이런 것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어떤 객체가 이 카메라 영역 내에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고 클립 좌표계와 NDC 좌표계를 거쳐서 실제로 우리가 보이는 화면 내에서는 어떤 객체에 들어오는지를 이제 최종적으로 저장합니다. 그 저장된 이 NDC 좌표기에서 저장된 값은 이 최종적으로 윈도우의 픽셀 좌표로 변형되면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각각의 좌표계들이 각각의 변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우리의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은 이제 그래픽스의 기본 과정으로 이제 앞으로 컴퓨터 그래픽을 만지거나 작업을 할 때 이러한 과정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한다면 더 효율적인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